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셀허스트 파크 원정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으로 팬들을 실망시켰고,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거의 무기력한 수준으로 시즌 개막 후 가장 좋지 못한 내용의 경기를 펼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극복해내지 못했는데,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오늘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냈고,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을 맹비난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주말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셀허스트 파크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승 10무 15패로 리그 10위를 기록했던 중위권 클럽으로서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0승 3무 5패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강등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 하스퍼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부상 문제로 인해 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명단에서 제외된 라인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아닌 2007년생 유망주 마이키 무어 선수가 대체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볼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진영에서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면서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당히 내려앉아서 이스마일라 사르, 에베리치 에제 등 발빠른 윙어들을 통해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강팀과 약팀의 경기 양상이 나왔고, 양팀의 볼 점유율 자체는 토트넘 하스퍼가 67대 33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만큼 토트넘이 볼 점유권 자체는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지만, 보시다시피 토트넘 하스퍼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지고도 실질적인 찬스 면에서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어려운 경기를 펼친 이유는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력한 압박에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 전개가 살짝 막혀버렸기 때문인 이유가 큰데, 최근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데안 쿠루셉스키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상대의 타이트한 압박에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는 폼을 보일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전방에서 마무리를 전혀 짓지 못하면서 패스를 돌리거나 드리블을 하다가 계속된 턴오버를 해서 이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한 번의 수비 뒷라인에 롱포를 때려맞거나 하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등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90분 내내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잔필리페 마테타 선수의 결승골로 인해 0대1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는 상대의 압박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말리게 된 경기 양상이었는데, 전방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볼을 빼앗기면서 찬스를 만들거나 마무리 지지 못한 채 턴오버가 되었고, 후방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수비진들이 계속해서 당황해 치명적인 실수로 안 줘도 될 찬스들을 내주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공수 양면으로 압박에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상대의 강력한 중원 라인과의 경합에서 몸싸움에 밀려 볼을 지키지 못했고, 데안 쿠루셉스키 선수는 패스나 드리블의 예리함이 확연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면 측면에서라도 풀어주면 되는데, 오늘 데뷔전을 치른 마이키 무어 선수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경기인 만큼 힘을 전혀 쓰지 못했고, 측면에서 볼을 잡은 뒤 연계 플레이를 통해 슈팅이나 크로스 각도를 만들어 수비를 위협하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정말 아쉽게 느껴졌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은 당연히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오늘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냈고,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팀은 뒤처진 후 좋은 반응을 보였고, 미키 반더벤이 코너킥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이 팀 동료 브래넌 존슨의 허벅지에 맞고 굴절된 후 골대에서 튕겨져 나왔다. 전반전 막판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골키퍼 딘 핸더슨은 제임스 메디슨의 슈팅을 막아내는 멋진 손끝 세이브를 기록했다. 후반전 초반 브래넌 존슨의 좋은 플레이 이후 데안 쿠루셉스키는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리치 에제는 비카리오 골키퍼 아래로 슈팅을 날려 득점을 기록했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잉글랜드 공격수 에제는 스퍼스의 끊임없는 골칫거리였으며 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쓰러진 후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자 분노를 했다.
교체 선수인 히샬리송은 페드로 포로의 위협적인 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을 때 팰리스 관중들에게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아담 와튼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멋진 오른발 슈팅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 데뷔골을 넣을 뻔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다. 필사적인 스퍼스는 동점골을 터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했지만 올 시즌 단 한 번의 클린시트를 유지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수비진은 굳건히 버텨내며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그 퍼포먼스가 토트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나?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둔 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어느 정도 추진력을 얻어 상위 4위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올 시즌 대부분 경기에서 패배해왔던 형편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한 첫 번째 팀이 되었다. 이 만남 이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에 겨우 37분 동안만 경기에서 리드를 했었고 리그 최하위 득점팀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전반전에 66%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딘 핸더슨 골키퍼는 실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부상당한 캡틴 손흥민의 영향력은 토트넘의 공격에서 큰 실패였고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엉성했다.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은 셀러스 파크에서 단 62분 동안 경기를 치렀지만 리더십이 부족했고 토트넘은 원정 5경기 만에 3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목요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낸 토트넘은 시즌 1승도 하지 못하면서 고전하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했다.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소심해 보였고 모든 점유율을 기회로 전환하지 못했다. 뒤처진 토트넘은 잠시 크리스탈 팰리스 백라인에 압박을 가했고 제임스 메디슨은 딘 핸더슨에게 멋진 세이브를 강요하기도 했다. 부상당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경기를 장악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셀러스 파크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던 제임스 메디슨은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출전 경기인 이번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60분 만에 교체되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최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퍼스의 수비진은 아마도 운이 좋게도 단 한 골만을 허용했을 것이다. 에베리치 에제가 토트넘에게는 끊임없는 가시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스퍼스는 여전히 리그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4위권인 아스톤빌라의 승점 5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빌라파크로 원정을 갈 예정이다. 하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 선수 없이 굉장히 엉성한 경기를 펼쳤고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토트넘을 대신 이끌어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호평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국뽕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토트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무기력한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없이 계속 시즌을 치러야 하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